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6월 증시가 시작이 되고 이틀이 흘렀습니다. 자, 어제 정말 깔끔하게 시장이 상승하면서 6월 증시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높아진 게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 1월 이후 거의 만 5개월 가까이 증시가 제자리 걸음만 걷다 보니까 6월부터는 뜨거워진 햇발처럼 뜨거운 증시가 발생하길, 뜨거운 증시가 나타나길 바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6월 증시에 대해서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증시가 너무 급하게 상승하지를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와는 달리 6월 증시가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도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6월을 준비하시는 그 마음으로 증시 토크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6월 증시 제법 큰 반등을 보이면서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하고, 그리고 어제 반등으로 해서 거의 사상 최고치 또 다시 경신할 듯한 그러한 기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1월 11일 주가지수 3266포인트 장중 고점 찍은 이후로 시장은 그 어떤 답답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그 직전 작년 11월과 12월에 두 자릿수의 지수 상승률을 연속으로 해서 두 달 보여줬고, 그리고 1월 초부터 해서 1월 10일까지도 두 자릿수의 지수 상승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쉬었으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쭉 가자 해볼 수 있는 기대를 가져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조금은 갑자기 저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오히려 후유증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월부터 해서는요, 전 세계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6월 이후부터 해서는 기저효과가 점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단적으로 한국의 수출 통계가 6월부터 해서는 전년 동기비 수출 증가폭이 그 직전 4월과 5월에 비해서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자주 보여드렸던 자료죠. 한국의 월간 수출 추정치와 그리고 실제치를 같이 표시한 겁니다. 이게 월 단위로 제가 표시를 한 건데, 자, 이 파란색 막대기는 2019년 수준으로 수출이 회복한다면, 요거는 이제 보수적 추정치. 그리고 주황색 막대기는 2018년 수준으로 회복한다면 긍정적인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요 회색 막대가 실제 수출 달성한 그 수치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그 긍정적인 수치를 뛰어넘는 실제 수출 성장률을, 자, 2월부터 해서 이어왔고, 그리고 4월과 5월에는 아예 40%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전년 동기비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흥분되고 고무되고,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높게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6월부터 해서 수출의 기저 효과가 약해지면서 전년 동기비 수출 증가폭이 4월과 5월에 비해서는 낮아지게 되고, 보수적인 추정치에서는 거의 예년 수준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작년 4월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전 세계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고 수출도 급감하면서 4월에서 6월, 조금 정확하게 잡자면 3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수출이 급감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자, 4월과 5월에 피크 만들고 그 이후에는 올라오는 추세가 형성이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 6월부터 해서는 기저 효과가 점점 약해지게 되고,
이번 가을 정도 되면요. 아예 기저효과 자체가 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6월 달에 증시가 급하게 상승한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종합주가지수 3,300 찍고 3,500까지 스트레이트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요. 주식시장이란 것이 미래 기대치가 선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기대가 과하게 반영이 될 때는 오히려 이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경제지표, 수출자료, 기업들의 실적들이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매우 실망스러운 주가 반락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달에 이렇게 증시가 상승했다? 그러면 오히려 여름장에 정말 날카로운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즉 후유증을 크게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되도록이면은 급하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6월 달 이후 발생하게 되는 기저효과의 약화를 흡수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하게 상승하면 또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연기금발 매물입니다. 땅돌 매물이라고 제가 중간 제목을 잡을 정도로 지금 연기금의 잠재적 매물이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자주 강조드립니다만 연기금의 매매는 쓸 때는 연기금이라고 쓰지만 가로하고 국민연금이라고 읽는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드렸죠. 이게 국민연금이 거의 연기금 매매 거의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국민연금의 매매가 최근에 국내 주식 비중, 자산 전략적 자산 배분의 허용 범위가 1%포인트 이전에 비해서 늘어나면서 기준치의 3%포인트 가까이 버퍼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종합주가지수 3,100 요 수준에 들어갈 때부터 해서 연기금발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는데 요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3,200포인트대잖아요. 지금 3,200포인트대라고 하더라도 이 허용범위 상단부로 지정을 했을 때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초과 보유분 5조 8천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제가 추정을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자, 5조 8천억은 그것도 기준치의 3%포인트 위로 밴드를 형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갑자기 막 짱돌 매물이 날라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에 주가지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연기금발 매수가 처음엔 들어왔다가 갑자기 매도로 매수세를 줄여가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6월 2일 장세에서 자리되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더 노골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지수가 급하게 상승하면 오히려 연기금발, 국민연금발 짱돌 매물이 날라와서 시장을 크게 하락시키는, 급하게 상승하면 급하게 하락하는 이러한 원인으로 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되도록이면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국내적인 측면, 국내 이슈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급하게 상승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대외적인 부분은요. 만약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급하게 상승했다. 그러면 연준에서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카드 등등 이러한 악재들이 현실로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6월 달에 뭐 증시가 와 좋아요 했다가 갑자기 이러한 카드들, 앞서 언급드렸던 변수들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출해되게 되면은 증시가 가롭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상승했다가 급하게 하락한 뒤에 지금 현재 지수대라고 하더라도 급하게 상승했다 급하게 하락하게 되면요. 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10중 8구는
엄청난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6월 증시가 천천히 움직여 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긴 하죠. 다만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요. 오히려 늦여름, 한 8월, 7월 후반, 그때 정도부터 해서는 오히려 시장이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응축된다고 보입니다. 왜냐? 앞서 언급드렸던 기조효과가 지지부진한 주가 지수 속에 녹아들면서 오히려 그때는 이제 눈높이가 현격하게 낮아지겠죠? 근데 그때 딱 정신 차리고 봤더니 아니 뭐 기조효과가 약해졌다 하지만 어이구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2분기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게 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더 견조한 옹골찬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6월 증시 만약에 급하게 시장이 상승하면 이거 좀 저거 불안한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지지부진하다 하면은 부담 없이 시장을 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결론인 것 같네요. 시장이 급하게 상승하면 부담,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thank you very much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저절로 땀도 많이 나는데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성공 투자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